자, 오늘 이렇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들어가시면 나와요. 이거 뭐 저만 갖고 있는 자료도 아니고요. 이미 뭐 다 공개된 자료예요. 자,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향후 5년간 270만원 주택이 공급이 되고, 그런데 이게 공급 청사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왁구 잡았다. 이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딱 이 주거안정 실현 방안 270만원 요걸 보고 과연 나의 플랜 또는 내가 생각했던 거 어떻게 부동산이 바뀔 것인가,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나요? 네, 명인이 반갑고요. 네, 김기란이 반갑습니다. 네, 미니님 반갑고요. 미트님 반갑습니다. 신혜님 반갑습니다. 최효진님 반갑습니다. 오즈 앞서사님 반갑습니다. 김현숙님 반갑고요. 아이스커피님 반갑습니다. 네, 우영님 반갑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그걸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안전진단. 구조안전진단, 재건축에서 가중치를 좀 더 높이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던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GTX예요. GTX A 노선 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입니다. 분명히 GTX A 노선이 27년 이후에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국토교통부 우리 희롱이 형님께서, 용희 형님께서 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참 제가 좀 의문이 드는 점이, 과연 GTX가 삼성역까지 갔다가 삼성에서 동탄까지 갑니다. 삼성에서 동탄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이게 궁금해요. 왜? 삼성에서 동탄 갈 때 강남을 뚫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과연? 저 참 궁금합니다. 네, 브레인킴님,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 GTX A 노선, 즉 제가 가장 강조 드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수도권에서, 서울과 수도권 너무 비싸서 못 사요. 너무 비쌉니다. 어떻게 내 집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디 사라고요? 여러분, 제가 수도권에서 그나마 싼 지역 어디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네, 미니님 정답입니다. 파주예요. 김포도 있고 파주예요. 자, 일산도 괜찮죠. 그런데 그 중에서 파주는요, 준신축급이에요. 우리가 파주를 한번 바라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네, 오늘 방송, 다른 방송 보세요. 네, 아마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운전 롯데캐슬 어린이집이 나와버리네요. 네, 지우고, 뭐지, 어떻게 하죠? 어린이가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주변 정보. 네, 자, 운정신도시, 야당역 근처에 있는 운정신도시입니다. 자, 롯데캐슬 운정호수 7단지하고 캐슬앤칸타비, 여기 입주 시기가 언제예요? 2014년, 2012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정호수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롯데캐슬 운정호수 7단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갖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 없어요. 네, 저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실거주 주택 한 채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 인정. 왜? 그동안 오르지 못했어요. 4억을 뚫지도 못하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2020년도, 즉 2019년도에 서울의 조정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역대급 미친 유동성이 터집니다. 네, 이때 갭이요, 9,600. 이때도 갭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때 법인으로 파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매매가 4억에 사는 거예요. 전세 3억에 들었습니다. 1억이죠. 네, 4억이 몇 %예요? 4억에, 자, 3억이 나누기 4, 한 70몇 %인가요? 네, 75%쯤 되죠? 요때 요렇게 전세 3억인데 매매가가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75%. 그런데 여기서 은행에서 후순위로 법인한테는 대출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갭으로 파주의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소액 갭으로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다 털고 나왔습니다. 네, 법인은요, 하루만 보유해도 그냥 20%, 그때는 법인 추가과세가 있었나요? 없었을 거야 아마. 10% 법인 추가과세만 내고요, 나머지 법인세로 정산하니까는
싹 다 털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투자가 유행을 했던 이유고요. 그래서 금방금방 다 털고 나오는 거예요. 요때 사가지고요. 4억에 사가지고 4억 5천에 싹 다 팔고 나오는 거예요. 한 6개월, 8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요. 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 파이어님은 일산일 이야기 하시는데, 아니에요. 일단, GTX A 노선이 조기 착공되면 어디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인가. 자, 무조건 운정입니다. 파주 운정이 무조건적으로 GTX A 노선 조기 착공에 대한, 조기 착공이 아니고, 조기 준공이죠. 조기 완공이랄까요? 네. 자, 조기 개통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파주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니, 나 돈이 없어요. 쩐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그럼 파주에 경기 북부나 서울 북부에 일을 하시면은 파주에서 멀더라도 파주에 가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순간이동이라도 뭐 시켜드릴까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이제 여기서 GTX B, C 노선이 조기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B, C에 대한 수혜주가 있을까요? B, C에 대한 수혜주?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은요, GTX가 뚫린다 해서 이미 다 올라갔어요. GTX가 들어온다 해서 이미 다 올라갔다고요. 이제는요, GTX 때문에 오르려면요, GTX가 개통을 해야 됩니다. 호재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호구를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을 했어요. 호구를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이요. 그런데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GTX 뚫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좋은 거주 환경으로 된다는 겁니다. 미친 듯이 밑에를 뚫는 거야, 이제. 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GTX 하나, 여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 영향을 줄 한 가지다 이야기를 드렸고, 게다가 또 하나, 우리가 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겠지만은 확인할 수가 없는 그거예요. 신규 택지 15만원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라고 합니다. 이게 또 엘모사에서 네, 우리 부장님들, 차부장님들이 또 투자를 또 미리 한 곳에 또 되는 거 아닌가. 네, 정말 의문이 됩니다.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싹 다 투자를 해가지고, 네, 차명으로, 네, 나 말고, 차명으로 싹 다 투자해가지고, 차차명이죠. 네, 나랑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네, 그런 사람들 명의로 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누구도 몰라요. 네. 그래서 신규 택지 15만원.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겠지만, 결국 이기는 사람들은 그들이다. 네, 이야기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이 재건축 안전진단 요거 점수 포인트,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있죠? 요거는 뭐 당장 지금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그다지 없을 수가 있는데, 뭐 저랑 크게 상관없어요. 이게 뭐 서울 수도권의 재건축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저는 투자를 할 때 지방에 있는 재건축 대상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지방에도 갭이 적은 지방의 구축인데 스토리가 있는 아파트, 재건축 스토리가 있는 아파트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눈여겨볼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 재건축 부담금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이 포인트 있죠. 네, 요런 것들은 우리가 향후 지방 부동산에서 투자를 할 때도 그냥 신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재건축 스토리가 있는, 용적률이 좀 낮은, 네, 너무 낮지도 않고요, 중층짜리 있죠. 네, 그런 것들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GTX A 노선의 조기 개통 요 문제는 이제 파주가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말 실거주할 거면, 네, 내가 돈이 적다 그러면 파주에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뭐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24년 중 수리, 아이고야. 자, 이거 뭡니다. 네, 94년도 되면은 94년도식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에, 그러면 이제 2024년에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은 딱 30년 깜짝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래서 얼른 여기 안전 진단하고요, 통과를 빨리 받고 조합으로 가입을 해서 우리 그 행정 자치구 공무원들하고 빨리 협의를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더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은 공급 물량을 이제 보면요, 여기 한글 파일도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57만 호가 전체 전국에서 공급이 되었었고요. 서울 수도권만 257만 호가 아니었어요? 서울 수도권만 270만 호 공급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 270만 원은 23년부터 27년까지 공급되잖아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져요. 지금요,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할 게 아니라 이 270만 원을요, 네? 서울과 수도권 집중된다? 여러분, 건설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전국이잖아요, 전국. 예, 전국. 뭐 전국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전국은 지방자치 건설사랑 같이 나눠 먹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서울과 수도권은 워낙 브랜드 선호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브랜드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158만원, 서울은 50만원, 네. 비수도권은 112만원, 이렇게 광역자치시가 52만원, 8개 도가 60만원, 이렇게 취업한다.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죠. 네. 그래서 뭐 사업 유형별로 보면은 뭐 주요 사업이 이렇게 뭐 140만원,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네. 정비 사업이 52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서울에 23년부터 27년까지 24만원을 공급을 시킨다고 해요. 네. 이거 빨리빨리 촉진시켜가지고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럴수록 지금 막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 이 8월 16일에 규제가 완화가 8월 16일에 공급 정책이나 재건축 뭐가 포함된 재건축 규제가 포함된 대책이 발표되면은 당장 뛰어가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 드려요. 그딴 거 믿지 말고 사지 마세요. 왜? 지금 심리 자체가 꺾여 있습니다. 네, 그게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해가지고 집값이 폭등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재건축 가격은요, 서울에 보세요. 주요 재건축 대상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미땡 아파트 얼마나 많아요. 영등포에 또 있고요. 네, 엄청 많아요. 구로에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상당히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는요, 실거주 수요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신축을 바라보고 신축을 지표로 삼고 그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 제초한 초과이익 환수제 그 금액 더해보세요. 네, 뭐가 더 유리한가? 그런데 신축 아파트가 꺾이잖아요, 지금요. 뉴스 안 보고 사세요? 네, 뉴스 다 보고 사시죠? 지금 꺾이고 있어요. 네, 꺾이고 있는데 꺾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저는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참 궁금해요. 지금 대세 하락이에요. 장기간 침체. 왜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많이 오른 만큼 장기간 빠집니다. 하루아침에 10% 20%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장기간 계속 빠진다고요. 그게 5년이 될지 8년 될지 모릅니다. 허나 확실한 것은 이제 서울에서도 23년부터 27년까지 50만 원을 우리 희룡이 형님께서 공급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게 270만 호가 자, 수도권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서울 수도권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270만 호가 3기 신도시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존의 3기 신도시가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80만 호인가요? 아까 80만 호는 봤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장기간 침체가 오기 때문에 당장 지금 동탄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네, 매수 심리 자체가 꺾였고, 여러분 연봉 5천만 원 받아서 DSR 걸리면은 대출 얼마 돼요? 안 돼요. 3억 되나요? 4억 되나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살 건데요? 못 삽니다, 지금.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네. 그러니까 동탄에 무슨 15억짜리 아파트예요.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좀 지나치게 생각 안 했어요? 네. 자, 보시면은 동탄 가볼까요? 동탄. 자, 동투에 보시면은 이쪽이죠. 동투. 이렇게 보시면은 네, 동탄이 여기 있어요. 네. 자, 갑시다. 동탄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2017년 39평이 15억 8천에 이렇게 찍힙니다. 네, 39평이. 근데 이런 거래량으로 찍혔는데 불안하지 않으신가? 참 전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비싸게 252세대를 이렇게 주고 산 거 보면 이게 20억 된다고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비싼 거를 좀 왜 사는지
참 이해가 되지만은 않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보세요. 시범 하나 꿈의 그림. 얼마 올랐어요? 자, 현 정권이, 죄송합니다. 전 정권이 들어설 때 5억이었어요. 이때. 네. 4억 6천. 그리고 축포소죠? 와, 좌파가 들어섰다. 네. 대폭등을 해가지고, 네. 9억 7천이 올랐습니다. 5억짜리가 9억 7천이 올랐어요. 네. 언제 팔았어야죠? 이때 빨리 팔았어야죠. 2020년도 분위기 좋을 때. 네. 빨리 팔고 나오셨어야죠. 지금 얼마입니까? 11억 9,500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자, 전세가 보세요.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38.2%입니다. 골 때리잖아요. 네. 자, 그래서 동탄도 기다리세요.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자, 유면님 반갑고요. 네, 서무자님 반갑습니다. 목표가 있는 남자님 반갑고요. 성현님 반갑고요. 네, 미니님께서 저 동탄토도 호수 하나 있어요. 미니님 지금 분위기 좀 좋지 않죠? 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게 한 채다 라고 하면은 한 채예요, 미니님. 그러면 지방에 투자를 하셔야죠. 지방에 소액으로 갭 투자 해서 동투가 떨어지면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만회를 해야죠. 네. 자, 윤면님 반갑습니다. 자, 윤면님께서 저 아는 형은 지금 12억이라는데 15억 되면 판다는데요. 동투요. 기다리면 되겠죠. 네, 기다리면. 자, 코코롱님께서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궁금해요. 네, 가봅시다. 자, 개수동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3724세대입니다. 3724. 근데 2단지고요. 3단지, 4단지. 이거 다 포함해서 3724겠죠? 1단지 어딨어요? 여기 1단지인가요? 자, 요게 내년 2월에 입주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4억 5,800? 거기 부동산 가볼까요? 네이버 부동산. 자, 30평대를 볼까요? 84 타입을. 자, 7억 2천부터요. 10억 5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부천이에요. 부천에 보시면은 요렇게 있고, 부천에 광명이 근처에 있죠. 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3기 신도시가 요쯤에 있죠. 네, 요쯤에. 네. 자, 이런 것들이 아파트를 더 때려 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7억 2천부터 10억까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3724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언제 할까요? 내년 2월이에요. 지금 이미 전세가 나왔어요. 급전세요? 내년 2월에 입주인데 지금부터요? 급전세요? 자, 3724세대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비싼데 이걸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지 참 의문이에요. 의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아니, 나는 광명시흥에 3기 신도시 좀 받을까요? 그럼 광명에서 안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대책 중에 자, 23년부터 27년까지 전국에 270만원가 공급이 될 뿐더러 서울 같은 경우는 50만원가 공급이 됩니다. 서울 50만원, 수도권이 158만원가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걸 호갱노노에서 본다면은 근데 이게 공급이 된다는 게 입주를 시킨다는 말이 아니겠죠? 네. 그냥 아파트가 이게 인허가 기준 아닌가요? 인허가 기준일 건데 요 숫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제 생각은 여기 있죠. 인허가. 하여튼 인허가를 받아보겠다. 인허가 조기화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네요. 공급 계획이 인허가 기준으로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장기간 침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그래도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면 안 될까요? 돈 많으면 사세요.
네, 근데 저는 경기 남부, 서울 한강을, 네, 이렇게 선을 쫙 그어가지고, 밑에는요, 정말 사지 마세요. 네. 가급적이면 안 사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